지난 시간에 우리가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거 복습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풀 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얘기했었잖아. 첫 번째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유나야 뭐부터 맞추자? 무엇을? 오케이. 개수,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맞추자. 이렇게 정리하자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가 됐으면 이제 뭘 한번 시도해보자? 인수분해를 시도해보자. 인수분해를 시도해봤을 때, 괄호 두 개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면 무슨 값이죠? 무슨 값이라 그랬지? 얘와 얘 여기 사이값이라 그랬죠. 사이값. 두 값의 중간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면 뭐라 그랬죠? 요 경계선의 이 바깥쪽. 그래.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풀 수는 있죠. 양끝값, 그치?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나오면 바로 사이값이나 양끝값으로 해결해버리면 되고. 2층 먼저. 왜 알겠습니다. 문자 보냈잖아. 문자 내가 문자 읽어봤니? 자, 3번.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인수분해는 안 되고 인수분해 안 돼가지고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봤어. 만약에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겼다. 완전 제곱식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생겼을 때 요런 애에 대해서 0보다 큰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빼고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가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데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데가 어디예요? 물어보면 요 숫자 하나만 답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판단해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귀찮은 경우가 인수분해가 안 돼가지고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때에만 무엇까지 써보면 된다? 근의 공식까지 써보면 된다. 왜냐면 이거는 판별식은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x축이랑 어쨌든 두 번을 만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의 값을 이제 알아야지 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의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근의 공식까지 써봐야 되겠고, 그렇게 근의 공식 써가지고 여기랑 여기 찾았으면 0보다 2차 식이 0보다 큰 데를 찾으세요. 그랬으면 아까 맨 위에랑 마찬가지로 요 알파와 베타의 양끝이 답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데를 찾으세요. 그랬으면 알파 베타의 사이가 답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까지 사용해서 여기를 찾은 다음에 대답해야 되는 게 제일 귀찮은 모양.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요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889부터 여기 9, 8, 9, 4까지 6문제 있죠? 요게 지금 방금 얘기한 2차 부등식 그 단계에 다 해당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요거 6개 지금 답 찾아봅시다.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 있다면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30초도 안 걸려요. 자, 6개 다 답 한번 달아보세요. 네, 대부분 여러분 잘했고요. 뭐 889나 890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 거는 사이값이고 밑에 거는 양끝값이라서 답을 바로 쓸 수 있죠. 요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얘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고, 이제 891번은 이제 3으로 나누고 인수분해해보면 x-1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죠. 정원아, 그럼 이거는 해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 완전 제곱식으로 생긴 것들은 뭘 그려서 판단해봐라? 수직선이 아니고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해봐라. 지금 얘는 x축에 접하는 모양 아니야? 여기가 1이고
그치? 자, 이 상황에서 0보다 큰 데를 찾으세요 했는데 0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X축. 크다는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 이 말이잖아. 그럼 어디가 X축보다 위에 있어? 그렇지. 이거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는데 요거 한 점만 지금 X에 걸쳐 있는 거죠 X축에. 그래서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니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요게 891번 답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그냥 X축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대답하면 돼요. X의 범위로. 자, 892번. 요거 인수분해 안 되고요.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아니, 판별식 써보면 인수분해 되는구나 이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구나. 그쵸? 그럼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원아 이것도 지금 요렇게 생기겠지? 요렇게 생기는데 이번에는 X축하고 만난 요 한 점이 3이고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어? 그러면 X축보다 어디 있는? 아래에 있거나 X축에 딱 걸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걸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X는 3이라는 숫자 하나가 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93번과 894번은 둘 다 인수분해 안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둘 다.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의 그래프는 똑같아. 얘도 이렇게 생기고 얘도 이렇게 생겨. 근데 893번에서는 정원아 0보다 어떤 데를 찾으세요? 작은데. 그러면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쵸. 이때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대답해야 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모든 실수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 이제 할 내용 있잖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 보면 여기 8-4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것도요.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것도 다 그래프로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이런 식들을 얻어내야 되거든.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프로 이해하면 돼요. 자, 이런 부등식이 있어.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대, 이 식이. 그럼 예원아, 0보다 크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거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성립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그러면 어떤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야 돼?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려야 돼. 이렇게 되면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요 한 점에서 지금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돼. 그치? 그러니까 오로지 이렇게 생긴 그래프만이 얘가 항상 성립하게 만들 수 있지. 그쵸? 이해돼? 강빈아? 그러면 강빈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와, 문 좀 닫아줘. 어디로 볼록해 강빈아? 아래로 볼록해. 그러면 A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리고 얘는 X축이랑 안 만나 있지. 그러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맞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그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데 여기에 등호만 하나 집어넣었어. 유나야, 여기에 등호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는 등호 없을 때는 이 모양만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어떤 모양도 괜찮아? 맞아. X축에 접하는 모양도 괜찮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자, 요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그래프도 괜찮고 이런 그래프도 괜찮고 두 가지가 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A는 여전히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이제? 같거나 크다 작다? 같거나 작다. 그치?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 그러면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그 4번에 들어갈 거는 그대로 a가 0보다 크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인데 2차 부등식인데 이번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연우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항상 아래 있어야 돼. 그치?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요? 그치? x축보다 아래에 있으려면 위로 블록해야 되겠지? 위로 블록하고 x축이랑 만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로지 이렇게 생긴 모양만이 항상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모양이지. 그죠? 그럼 이 모양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a가 그죠? a가 음수여야지 위로 블록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판별식이 야! 여기서 크다라고 대답하면 어떡해? 판별식은 있잖아. x축하고 저 2차 함수가 몇 번 만나냐를 보여주는 게 판별식이잖아. 그치? 연우야, 지금 이놈도 x축이랑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이놈도 x축이랑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판별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므로 이것도 x축과 안 만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때?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그치? 판별식은 오로지 x축과 몇 번 만나니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되면은 항상 0보다 작다가 만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건아, 이번에는 또 여기다 등호를 하나 붙였네?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붙였어. 그치? 그럼 등호가 붙으면 어떤 모양까지 괜찮아?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접하는 모양까지 괜찮지.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냅두고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 그치, 여기다 등호를 하나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위한 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읽자마자 그래프부터 떠올려 보는 거야. 그 바로 밑에 지금 예제를 하나 갖다 놨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럼 식부터 쓰지 말고 그래프부터 그리는 거야. 그래프부터. 자, 얘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2차 함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정원아, 0이 x축이잖아. 크다는 어디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면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를 떠올리는 거지. 그치?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닿게.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그래프를 떠올려야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부터 떠올려 놓고 그리고 얘하고 비교해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거는 이미 결정돼 있지. 그치? 그러면 뭐만 생각하면 돼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것만 만족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버리면 끝나겠네. 그치? 자,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갈 거니까 짝수 공식 하면 4-k-2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그치? 요런 종류의 문제가 오늘 나올 제일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부터 떠올리시고 그거에 맞게 조건을 찾으면 되고, 자, 밑에 연립 2차 부등식, 요거는 쉬워요. 우리가 2차 부등식만 확실하게 풀 수 있다면 연립 2차 부등식이면 김예담 그냥 2차 부등식을 몇 개 묶어 놓은 거다? 2개 묶어 놓은 거다. 그래서 각각을 잘 풀면 되겠지. 그렇게 각각을 잘 풀고 마지막에 이제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을 찾아줘야 되잖아. 그 공통 부분을 찾을 때 무엇을 동원하면 좋겠어요? 얘도 풀었고 얘도 풀었어. 그래서 얘 범위가 뭐뭐뭐 나왔고 얘 범위가 뭐뭐뭐 나왔어. 근데 연립 부등식이잖아. 그럼 최종적인 해는 이거의 해와 이거의 해의 공통 부분이 최종적인 해잖아. 그 마지막 공통 부분을 찾을 때 뭘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겠냐고요. 수직선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좋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수직선에서 겹치는 부분 찾는 거,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를 각각을 풀어보면 위에 것도 인수분해가 바로 되고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거는 범위가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 이렇게 풀릴 거고요. 두 번째 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니까 자, 요거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와 얘의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을 찾을 거니까 강빈아 뭘 그려? 수직선을 그려. 숫자를 몇 개를 써야 돼? 4개 써야 돼. 제일 왼쪽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자, 이렇게 딱 써놓고서 이제 마이너스 5 이상 3 이하니까 마이너스 5에서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3까지 딱 내려오면 되죠. 그쵸? 요렇게.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또는 5보다 크다니까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전에 우리 진도 나갈 때도 얘기했는데 이 2보다 작다하고 5보다 크다는 그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로 떨어져 있더라도 높이를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춰서 그려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직선을 바라볼 때 좀 더 생각하기가 좋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두 개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을 보는 거지, 그치? 딱 보이죠? 예원아, 어디가 두 줄이 포개져? 뭐라고요? 잘 읽어봐.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쵸? 여기죠? 여기 요만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5 이상 2 미만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등식만 잘 풀 수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 2차 부등식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92쪽이죠. 92쪽에서는 먼저 19번 문제를 19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19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수업 시간에 요거 비슷한 거를 한번 풀었었는데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그 모양들을 좀 떠올려 주라는 거야. 유나야, 2차 함수에 무슨 형이 있었죠? 인수분해형, 일반형, 표준형이 있었죠? 그럼 지금같이 저렇게 x 절편 두 개가 딱 보일 때는 무슨 형이 떠올라? 인수분해형이 떠오르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자, 여기 fx라는 식은 어떤 인수분해형의 모양을 가질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을 갖겠지. 물론 맨 앞에는 a 하나 붙여놔야 되겠죠.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부호는 보인다. 그치? 무슨 수예요? 음수.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면 fx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지금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요거. 자,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풀 부등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승혜야, x 자리를 지금 뭘로 바꾸란 얘기야? 그치? 이걸로 x 자리를 바꿔치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부등식을 그대로 써보면요, a 앞에다 붙여놓고 자, 여기 x 자리가 3분의 2x-k로 바뀌었고 뒤에 플러스 2가 붙어 있었고 두 번째 괄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 자리를 3분의 2x-k로 바꿔주고요, 빼기 4 붙여주고 요렇게 생긴 부등식인 거예요. 요게 0보다 크다. 요렇게. 그럼 예원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조금 보기가 좋을까? 이 상태로? 통분? 그러니까 분수를 없애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이거는 통분이라기보다는 이쪽에 는 0이 있잖아. 그러면 양변에 몇을 곱해야 분수가 없어질까? 얼마? 3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도 3 곱하고 여기다도 3 곱하면 그게 양변에 3 곱한 건가? 괄호 두 개가 서로 곱해져 있잖아. 지금 이 괄호에도 3이 필요하고
이 괄호에도 3이 필요하지. 그러면 나는 양변에 몇을 곱해야지 분수를 다 없앨 수 있을까? 내 말의 포인트는, 자, 만약에 요렇게 생긴 식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얘한테도 3을 곱하고 싶고 얘한테도 3을 곱하고 싶어. 그럼 양변에 몇 곱하면 돼요? 3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 3 되고 여기 3 되고 여기 3 되겠지. 근데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요렇게 생긴 모양에서 여기서 A한테도 3 곱하고 B한테도 3 곱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에 3 곱하면 되겠니? 이게 내 질문이에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양변을 3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3은 A, B 중에 한 놈한테 곱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괄호를 어디다 씌워요? 이미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인 상태야. 얘한테도 3이 필요하고 얘한테도 3이 필요해. 그러면 얘한테도 3이 필요하고 얘한테도 3이 필요하니까 3이 2개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 이건 3이 아니라 몇을 곱한다고 봐야 돼? 9를 곱한다고 봐야 돼. 그래야 이게 3A와 3B의 곱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래야 이게 A한테도 3 곱하고 B한테도 3 곱한 거예요. 물론 이 문제는 우변이 0이라 큰 상관이 없지만 이거는 이게 계산의 연산의 기본 개념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변에 9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 가만히 있을 거고 이 괄호에 몇 곱해져 그럼? 3 곱해져. 그럼 어떻게 될까? 그치? 자, 여기도 몇 곱해져? 3 곱해져?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오른쪽은 계속 0이겠죠, 이렇게. 맞지? 자, 그런데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은 정예담 A로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나눠주면 좋겠지. 근데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부등호가 바뀔 거야. 왜냐면 A는 무슨 수였으니까? 음수였으니까. 그래서 자, A로 나눠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자, 요렇게 0보다 작다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인수분해 완료된 거니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으로 대답하면 돼. 그지? 사이값. 자, 근데 여기서 보이는 x값은 정원 얼마니? 요걸 0으로 만드는 x값 그럼 뭘까? 할 수 있다. 분산이 힘들면 써서 하면 돼요. 자,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돼? 그죠?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치? 그치? 그래서 2분의 k-6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죠.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그치? 자, 이렇게 두 개가 보여. 근데 이거는 k가 얼마든 상관없이 당연히 이놈이 더 큰 놈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작고 이게 크니까.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의 최종적인 해는 x가 2분의 k-6보다는 크고 2분의 k 플러스 12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해가 문제에서 지금 요겁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쵸? 그리고 끝났네. 그치? 오른쪽 걸로 할까? 얘가 7이 돼야 되는 거잖아. 얘가 7이다. 얘가 7이다 라고 놓으면 유나야 k가 얼마예요? 2가 되겠네. 그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같이 풀어봤고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0번 문제로 가서 20번 문제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이거 이제 1차 부등식에서 해 조건이 주어진 그 문제랑 약간 유사한데 먼저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자, 얘를 풀 건데 k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얘를 잘 풀어봅시다. 형건아, k가 자연수예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네가 유리수만 사용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하지만 무리수를 사용한다면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돼 이거? x 플러스 루트 5k 맞지? x 마이너스 루트 5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그렇게 인수분해된 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값이다? 사이 값이다. 자 그럼 x의 범위 뭐라고 그래야 돼? 마이너스 루트 5k보다 크고 루트 5k보다 작아요. 풀었어. 그치? 풀었는데 자 문제는 이 범위 안에 정수 x가 5개가 딱 들어가게 하래요. 정수 x가 딱 5개가 들어가게 하래요. 김예담. 자, 요 범위 안에 정수 x가 딱 5개가 들어가게 하래. 어떻게 생각할 거야? 뭘 동원하면 생각이 좀 쉬울까요? 수직선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선. 그리고 수직선을 그릴 때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이 루트 5k하고 마이너스 루트 5k는 서로 절대값이 어때? 같지?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수직선을 딱 그려놓고 0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 여기가 루트 5k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k인데 자, 요 영역 안에 요만큼 안에 정수가 5개가 딱 들어간대요. 그럼 지금은 가운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 범위 안에 정수 5개가 들어간다면 강빈아 그 5개가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어떻게 5개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맞죠? 그렇게 5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0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양쪽 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한쪽만 보시면 됩니다. 양수 구간에 1하고 2라는 정수가 들어가야 되고 3은 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3은 요 바깥쪽에 이런 모양으로 그려져야 되죠. 그치? 그럼 우리 1차 부등식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 수직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범위를 해석하면 돼요. 자, 지금 요 루트 5k라는 녀석이 정원아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쵸? 얘가 2랑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자, 조금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5k부터 5k까지 이렇게 색칠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동그라미를 들어다가 올려놔 보는 거잖아. 이거 2에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정수가 빠져버리지. 얘 3에다 올려놓는 건 어때요? 괜찮아. 그치? 그럼 여기에만 등호가 붙는 거야. 이렇게. 그죠? 예원이 마지막에 이거 이해되니? 어? 왜냐면 어차피 얘는 색칠이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3 위에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색칠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차피 3은 안 들어가니까 여전히 5개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호가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 범위를 만족하는 이제 K값, 자연수 K값을 찾아주면 돼. 뭐 이 상태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걸 또 K에 대해 정리하면 한눈에 보일 것 같아. 자 그럼 이거를 승혜야 K에 대해서 요렇게 딱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딱 정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루트 5를 곱한다. 뭐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양옆은 루트 안에 안 들어가 있죠. 제곱도 괜찮아요. 근데 얘가 루트 4랑 같은 거고 그치? 얘는 루트 9랑 같은 숫자니까 루트를 벗겨준다라고 생각해보면 요렇게 만들 수 있죠.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5분의 4보다는 크고 5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네. 됐다. 그럼 딱 하나 걸리네요. 자연수가. 얼마야? 1. 그치? 1. 그래서 K는 1. 이렇게 자연수 K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이런 문제 중요한 문제야. 부등식 단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가지고 범위를 찾아내는 문제. 1차 부등식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2차 부등식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그려서 생각하는 힘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하나 볼게요. 22번. 자, 22번도 일단 문제를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기 지금 2차 함수 fx가 나와 있고 1차 함수 gx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차 함수는 식을 요만큼은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려줬고요. 그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그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하자. 그럼 우리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 b가 제일 쉽게 보이네. 유나야, 이렇게 생겼을 때 y 절편 b는 몇 컴마 몇이에요? 0,k죠? 그쵸? 0,k입니다. b는 0,k.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꼭지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 놈을 표준형 바꿔보면 꼭지점 나오겠죠? 그죠? 표준형 바꿔볼게요. fx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뀔 거야. 그러면 요 a라는 점의 좌표는 뭐야, 윤아야? 마이너스 k 컴마 그치? 자, 요렇게 a점과 b점의 좌표가 모두 k에 대한 식으로 표현됐어요. 근데 그 a점과 b점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a점, b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1차 함수가 바로 gx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요거 fx-gx가 0보다 작아요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은 거야. 자, 이 식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fx 빼기 gx가 0보다 작다. 강민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맞아. gx를 넘기고 싶어요. 그죠? gx를 넘겨서 생각하는 게 훨씬 직관적이거든. gx를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fx보다 gx가 더 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죠? 자, 우리 그 부등식에서 커요 라는 것은 그래프상에서 뭘 뜻하죠? 크다. 어디 있다? 위에 있다. 그치? 그럼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영역 이런 뜻이죠. 그죠?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영역.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보여야 돼. 그게. 연우야 보이니?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 요 그래프에서. x의 범위로 말하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해야 될까요, 연우야? 일단 x의 범위로 말해야 되는 거니까 이 a라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k죠?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어? 봐봐, 연우야.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고 이렇게 1차 함수가 지나가죠? 이렇게 1차 함수가 지나가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잘라봐. 여기에서 자르고 여기에서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자, 이렇게 자르면 이 빨간 선 여기가 지금 뭐 마이너스 k라고 볼 수 있고 여기가 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k보다 작은 쪽 요쪽 영역에서는 어떤 함수가 위에 있어요? 2차 함수가 위에 있지. 내가 찾고 싶은 거는 누가 위에 있는 영역이에요?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영역이지. 그러면 이 빨간 여기는 합격이야, 탈락이야? 탈락이지, 그치? 오히려 어디? 요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요 마이너스 k부터 0 사이 거기에서 누가 위에 있어? 1참수가 위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게 보여야 된다고. 아, 마이너스 k부터 0이라는 범위가 1참수가 더 위에 있는 범위구나. 그래서 저 그래프만 보면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쓸 수 있다고요. 정리해다 뭐라고 써야 돼? 이 부등식의 해를. x는으로 시작해야지. x는 맞습니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가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거예요. 예원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예원아 이 부등식의 해가 지금 x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0보다 작습니다인데 그 부등식에 들어가는 정수 x가 4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치? 맞죠? 자 그러면 또 이 타이밍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수직선이 필요해. 그렇죠.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이렇게 범위를 딱 잡았는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간대. 그럼 그 4개는 누군지 이미 정해져 있죠. 그죠? 0부터 시작해서 마1, 마2, 마3, 마4까지는 요 안에 들어가고 마5는 안 들어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럼 이 수직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를 봅시다. 자, 이 수직선에서 예원이가 해봐. 마이너스 k는 지금 어느 범위에 꼭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잡아서 올려봐. 요 동그라미를 잡아서 마이너스 5에 올렸어. 괜찮은가? 괜찮죠? 4에 마이너스 4에 올렸어. 이건 안 괜찮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쪽에만 등호가 요렇게 붙는 겁니다. 그치? 요렇게. 그래서 양변에 아니 세 군데에 전부 마이너스 한 번씩 곱하면 5 부등호 뒤집히고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답 양수 k 값의 범위 여기 나왔죠? 근데 좀 보기 좋게 방향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요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22번 답이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에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같이 몇 개 더 풀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부터 이제 계속 비슷해. 계속 뭐냐면 문제를 읽어보고 그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래프 그리고 그 그래프의 조건에 맞는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비슷한 유형들이에요. 이제부터.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그 페이지에 24번. 자,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해를 한 개만 갖도록 그랬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우리가 x축과 그 관계에 따라서 6가지 그래프가 있잖아요. 요 6가지 그래프를 딱 생각하시고 이 중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는 딱 6개 모양이 다거든요. 자, 이 6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 문제를 잘 읽어봐.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았대.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에 걸쳐있는 부분을 찾았대. 그런 부분을 찾아봤더니 해가 딱 한 개만 나온대. 자, 그럼 이제 고를 수 있어야 돼. 1, 2, 3, 4, 5, 6. 자, 6개 중에서 이렇게 생긴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았더니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거는 정훈아 몇 번일까? 그렇죠. 5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형건아 보이니? 네, 5번 같은 모양이 나와야지만 x축보다 x축보다 같거나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을 때 숫자 하나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 모양이 되게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럼 이 모양, 이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딱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유나야 이런 모양이 나오려면 일단 요 맨 앞에 이 최고차항 있잖아, 이죠? 요거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 는 0이 돼야 돼. 맞죠? 딱 접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에 짝수 공식을 써보면 4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 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럼 요거는 뭐 그냥 전개시켜서 합시다. 부호 한번 바꿔주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한번 곱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a는 마3 또는 1인데 요 범위가 있잖아, 그치? 요거를 만족하는 놈만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되죠? 이 6개 그래프를 딱 떠올리시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요거를 잠깐만.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28번 있죠? 28번. 자, 28번도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인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 6개의 그래프의 형태를 딱 떠올리시고 생각하는 겁니다. 0보다 큰 부분을 찾으세요 그랬는데 해가 있으면 돼. 해가 있기만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일단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다 어때요? 다 괜찮죠? 그죠?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야. 0보다 큰 부분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다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되죠. 그죠?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중에도 4, 5, 6번 중에도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는 애가 있죠. 그죠? 예원아 4번, 5번, 6번 중에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는 애는 누구야? 6번. 그쵸, 6번. 4번이나 5번은 0보다 큰 부분이 아예 없죠. 그래서 자, A가 0보다 크면 다 되고요. 또 6번 같은 모양이어도 되는 거야. 근데 6번 같은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원아 A는 어때야 되고 6번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은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고 맞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답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치?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니까 판별식 이쪽에서 할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4-a 제곱인데 요게 0보다 큰 거니까 부호 한번 바꿔주고 인수분해 하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걸 그냥 쓰면 안 되겠죠. 이거와 이거의 공통 범위를 보는 거니까, 그치? 자, 6번 같은 그래프가 나오기 위한 조건은 유나야 뭐예요? 6번 같은 그래프가 나오려면 a의 범위가 어때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a가 0보다 크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두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또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래프를 깔아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 옆에 거 32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32번 x값에 관계없이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답 한번 찾아보자. 32번 네, 여러분 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판별식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0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풀었던 28번이나 32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 정확하게 2차 부등식 이렇게 써 있죠. 여기도 2차 부등식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딱 2차 부등식이라고 못을 박은 거는 a가 얼마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가 0일 때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돼. 이런 문제는. 근데 문제 풀다 보면 2차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않고
그냥 부등식 이렇게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부등식이라고만 써 있으면 이 최고차항이 0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A가 0일 때는 어떨까 이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A가 0일 때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A가 0이다라는 것도 답에 포함시켜줘야 돼.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아마 숙제하다 보면은 상난이도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요렇게 그냥 부등식 이렇게 써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 보시고 잘 체크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36번으로 가볼게요. 36번. 얘도 역시 비슷하다. 자, 36번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의 모양만 딱 선정할 수 있으면 그러면 계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우선 2차 부등식이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x제곱을 시작하죠. 그럼 얘는 이제 1, 2, 3번 같은 모양은 안 나오겠네. 그치? 위로 볼록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위로 볼록한 모양 중에 자, 요 녀석이 해를 갖지 않도록 0보다 큰 부분이 없도록 이런 말이잖아. 그치? 연우가 골라볼까? 자, 4, 5, 6번 중에 0보다 큰 부분이 없는 그래프는 누군가요? 4번과 5번 둘 다죠. 그쵸? 4번과 5번. 그래서 그럼 저 36번 문제가 성립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으려면은 자, 위로 블록은 정해져 있으니까 판별식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럼 연우야 이렇게 또는 이렇게라는 건 판별식이 어떻다고 보면 돼요? 맞습니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딴 거 볼 거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보면 돼요. 작거나 같다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a-3의 제곱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a-3이죠? 그죠? 판별식 써보면 짝수 공식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여러분 판별식 쓰다 보면 이렇게 똑같은 1차식이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전개시키지 말고 a-3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 그냥 공통인수 묶어버리는 게 편하지. 그치? 전개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그냥 a-3으로 묶어버려요. 이렇게 묶으면 a-3-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바로 인수분해 끝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3과 5의 사이값이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끝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다음 유형으로 갈게요. 39번으로 가볼게요. 예. 그래도 돼요. 만약에 나는 여기 마이너스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마이너스 곱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a-3x 플러스 2a-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부등호 뒤집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따질 때 위에 것 중에 골라야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세 개 중에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되잖아. 그럼 역시나 또 1, 2, 3번 중에 누구예요? 1, 2번이지. 그치? 그러니까 1, 2번이면 판별식으로 따지면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아까랑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곱하고 출발해도. 그쵸? 나는 마이너스 곱하고 출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유형으로 가면 이제 39번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39번은 범위가 생겼어. 지금까지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아니면 항상 0보다 작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런 얘기였는데 이 유형 11은 제한된 범위 1부터 4라는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프가 꼭 이렇게 생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생기더라도 이렇게 생기더라도 문제에서 말한 범위 1부터 4라는 범위가 1부터 4 이런 식으로 요렇게 0보다 큰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따져봐야 되냐면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어. 잘 들으세요.
이게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봐봐. 요 놈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1이 여기 있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1부터 4까지로 범위를 제한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 1부터 4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1부터 4를 끊으면 이쪽에 이제 4가 이렇게 끊길 테니까, 자, 우리는 이제 여기 1에서부터 4까지 이만큼만 보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야. 다른 부분 필요 없고 요 색칠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들 중에 가장 어떤 부분을 골라? 가장 작은 부분을 골라. 그래서 이 가장 작은 부분이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어떨까? 자동으로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승희야, 이해되니? 그래, 다시 한번. 자, 1부터 4라는 범위에서 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프를 바라볼 때 딴 데는 볼 필요가 없어. 자, 이런 데는 그냥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우리는 딱 요만큼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 요게 딱 1부터 4라는 범위에서 요 그래프를 딱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요 색칠된 부분은 적어도 0이 뭐야? 0이 x축이잖아. x축보단 어땠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 요 부분이. 근데 만약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러면 여기만 되고 여긴 안 되니까. 그러려면 x축은 이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작은 부분보다도 더 아래 이렇게 x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x축이 있어야 이 색칠한 부분이 항상 0 이상인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색칠된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이 색칠한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는 얘기죠.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최소값을 보고 풀지만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뒤집히면 그럼 이제 어딜 봐야 돼? 최대값을 봐야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뒤집혀 있으면 이 색칠된 부분 중에 제일 높은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범위에 제한이 있는 문제는요, 그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 중 하나를 갖고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0보다, 봐봐,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최소값을 갖고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최대값을 갖고 와서 그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범위의 제한이 있을 때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최소값인데 지금 아니지. 여기가 최소값인데 이게 지금 x가 4일 때잖아요. 그럼 4를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형건아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될까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k 넘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k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범위에 제한이 생겼을 때는 최대, 최소값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서 자, 43번 문제는 이거 쉬워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박혀있죠? 위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크다. 그치? 위에 있다는 크다지? 지금 문제 잘 읽어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써야지. 2차 함수의 식이 1차 함수의 식보다 위에 있으니까 크다야. 그치? 이렇게 놓고 풀었더니 이 부등식의 해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형건아 문제 읽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 아니, 형건아? 쓸 수 있겠어? 그죠? 요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위에 있다. 그죠? 크다. 그래서 크다라고 부등식을 세워. 그럼 그렇게 놓고서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부등식이 요러한 해를 갖도록 a, b 값을 맞춰보면 되겠죠. 자, 넘길게요. 한쪽으로 넘겨서 몰아주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되겠지. 근데 이게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해를 가졌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이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겠구나? x-2, x-4 그리고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를 가졌겠죠.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식과 요식이 똑같이 나오도록 a, b 값을 맞춰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이 1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헷갈릴 게 없어. 그치? 그럼 예원아, 여기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었단 얘기죠. 그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는 몇이고? 얼마요? 8. 그쵸? 8.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어야 돼? 여기? 8. 얘가 8 됐어야지. 그럼 얘가 8 되려면 b는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b 하시면 답은 17,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넘어갈게요. 96쪽이죠? 96쪽으로 가보시면 96쪽에는 47번 볼게요. 자, 이것도요. 문제를 읽으면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 자, 47번도 문제를 잘 읽어봐. 지금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 아래쪽은 작다잖아. 그치? 작다. 김예담 누가 누구보다 작다? 몇 차 함수가 몇 차 함수보다 작다? 그죠? 얘가 주어니까 얘가 얘보다 작다 이거죠. 그쵸? 근데 이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달라진 거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2부터 4까지 해가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는 해가 없는 건가? 그냥 있는 건가? 아까도 해는 있었잖아. 여기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 아니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아까 앞에 문제에는 없었던 그 두 글자.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자, 위쪽에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요만큼이야 그랬지. 그지?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래쪽에 있도록이라는 말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 항상이 붙어 있잖아. 항상 아래쪽에 있대. 항상 아래쪽에. 그럼 다시 말하면 얘담아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등식의 해가 아까는 이렇게 생긴 부분의 부등식의 해가 요거였다. 근데 지금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생각해봐. 항상 아래쪽에 있다.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작다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라고요?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직선을 하나 그을 거잖아.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기면 아래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위에 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거잖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항상 아래쪽에 있대. 그러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물어볼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얘들아, 이 부등식의 해가 뭐가 될까? 나는 예담에게 이 대답을 오늘 듣고야 말겠어. 만약에 예담아 이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예를 들어 여기가 x좌표가 뭐 1이에요. 여기가 x좌표가 3이에요. 잘 생각해봐.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 부등식의 해가 뭘까? 그쵸, 맞죠. 왜냐면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 그랬으니까 얘보다 왼쪽 아니면 얘보다 오른쪽이잖아. 그치, 그런 해를 갖겠지.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 2야. 2, 얼마야. 자, 그럼 그때는 이 부등식의 해가 뭘까?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찾으세요지. 근데 이렇게 됐어. x가 2일 때 1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나요? 해가 없나요? 그러면 만약에 자,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 지점에서는 몇 차 함수가 위에 있나요? 1차 함수가 위에 있잖아. 없다며. 있잖아. 잘 생각해봐. 사실 이거는 2라는 이 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누가 위에 있어? 1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부등식의 해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2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이 부등식의 해인 거예요. 맞지? 자, 이제 여기까지 빌드업을 했어. 이제 대답을 해야 돼, 예담아. 자,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아예 이렇게 됐어. 자, 그럼 그때는 이 부등식의 해가 뭐야? 그렇지, 맞아. 모든 실수인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항상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요. 이런 뜻이잖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x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다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니? 자, 여기까지 대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자, 이제 식으로 풀 수 있어. 자,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이 부등식의 해가. 그러면 이제 넘겨서 정리합니다. 2x제곱 플러스 n-3x 플러스 2 이렇게 됐고 얘가 0보다 크다죠. 그죠? 요거 헷갈리니까 이쪽으로 놓을게요. 요렇게 0보다 크다야. 근데 요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면 좋겠어. 그러면 이미 아래로 블록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이제 뭘 떠올려야 돼?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가는 거예요. 그치? 자, 그 생각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 문제를 풀 때. 요거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6이네요. 요게 0보다 작다고요.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1이랑 n 마이너스 7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사이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요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m의 최대값, 최소값 그랬으니까 정예담 얼마랑 얼마예요? 그쵸. 0이랑 6이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50번만 풀고 마칠 거고 숙제는 여러분 97쪽까지예요. 그 97쪽에 보면 53번 문제는 아까 그냥 연립부등식 각각 풀어가지고 수직선에다 그려서 겹치는 데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97쪽까지 해보시고 우리는 지금 그 96쪽에 50번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식 세우는 거는 아주 쉬워요. 이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가 800 이상이 되면 좋겠다. 이 빨간 직사각형의 넓이가 800 이상이 되면 좋겠다.
자, 근데 이 빨간 직사각형 그림만 봐도 가로가 얼마니 강빈아? 그쵸? x 플러스 30으로 쓸게요. 세로는 얼마예요? 그렇죠. 그럼 그냥 얘네 둘을 곱한 게 이거의 넓이겠지? 그것이 800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이거 그냥 풀면 됩니다. 풀면 돼. 전개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30x 플러스 1800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으로 다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되겠네. 예원아 인수분해. 그렇지. 50, 20에 9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예원아 사이값이에요? 양끝값이에요? 사이값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0 이상 50 이하. 자, 최대값은 그랬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오늘 숙제 열심히 해보시고, 오늘 그 숙제 범위 중에 상 문제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오늘 밤에 영상으로 올려줄 테니까 숙제 하시면서 막히는 문제들은 영상을 다 참고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92부터 97까지가 숙제고, 자, 오늘 여러분 내려가서 할 일은 91까지 도장 받는 거 하고 데일리 테스트 하면 되는데, 데일리 테스트 문항수를 좀 줄였어. 12문제로 줄였으니까 12문제만 잘 마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의무적으로 10시까지 남아야 되는 사람이 예원이와 희원이. 축하해. 숙제 많이 하고 가. 수고했어요. 얘들아, 토요일 시간표는 변동된 거 없어. 토요일은 원래 오던 시간 오는 거예요. 1시. 오늘 숙제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원래 오늘 도장 받는 거 받고, 그리고 오늘 숙제 하다가 가면 돼. 아마 10시까지 다 끝내지 못할 거야.